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대장주 업계에서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가장 이제 큰 이 종목 들고 있으면은 남들이 좀 부러워하고 보유하신 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든든한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하는데요. 대장주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장주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주 매매하는 방법까지 오늘 제가 알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잘 참여하시고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좀 가져왔거든요.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가보죠. 대장주란 무엇인가?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대장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표준어라기보다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야, 이 종목이 정말 대장이다. 정말 우리 증시에 막 2,000개씩 되는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이 제일 좋다. 가장 강하다.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우량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가장 덩치가 크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을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은 대장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업종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목이거나 아니면요. 어떤 특정한 테마, 특정한 이슈, 특정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딩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딱 봤을 때 한국의 IT를 리딩하는 IT 업종을 끌어가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종목이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삼성 아니면 LG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삼성 아니면은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오늘 제가 대장주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이따 요거 화면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장주라는 게 우리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은 어떤 업종의 주도주나 대장주를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어디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데 이제 묻혀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은 어딜 가도 이렇게 좀 빛이 나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좀 이렇게 잘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매번 상담 받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업종에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사셔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대장주나 우량주는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한 강의를 제가 앞으로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종목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안하다, 실적도 좀 별로야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나 우량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입니다. 저 시기에 저 종목이 없었으면은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좀 실력이 좀 없네. 아, 이거 없으면 바보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바로 2017년도 작년이죠. 작년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에서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는 삼성전자 아니면은 셀트리온, IT 쪽은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없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1년에만 100% 이상, 150%씩 올라갔기 때문에 저렇게 큰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2017년도에는 떠올려 보면은 대통령의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주 잘못 샀다가 1년을 그냥 통으로 날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나 대장주를 봐야 합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있었고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삼성 SDI라는 종목이 무려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2차 전지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다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저렇게 강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삼성 SD 하면은 제가 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또 2016년도 말에 기가 막힌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제로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적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2012년도에도 그랬고요. 17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왔었는데 2008년도
2008년도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왕창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에 제가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쫙 해봤어요. 저는 항상 빅데이터를 좋아합니다. 항상 분석을 해보는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기에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업종을 대표하는 대장주들은 움직임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2012년도부터 해서 이게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늘어났는데 월봉 차트예요. 2012년도 바닥에서부터 그때도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16년도하고 17년도 연속해가지고 올라갔던 상승폭이 160%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라는 저 어마어마하게 저 거대한 종목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주식 100% 수익 내기가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는 되게 어려우시죠? 저도 올해 10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오히려 계좌가 절반이 되신 분들은 많이 보셨는데 많이 봤던데 2배가 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고 그리고 장이 이제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저런 것들을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연말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한 봄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한 바닥에서 이렇게 50에서 많게는 100%, 1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도 채비라고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마치 예전에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출발하기 이전의 그 시점처럼 지금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적풍의 그 생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내년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은 정체기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보다 더 우리가 아웃퍼폼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대장주를 지금 잡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를 잘 보시고요. 2012년도와 16년도와 17년도에 삼성전자가 100% 이상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증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결코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100% 이상 올라갈 때 증시는 제자리였습니다. 지수 보이시죠? 연초 대비 연말 지수가 똑같아요. 횡보. 이거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거든요. 계속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고 갈 듯하면 빠지고 그죠? 그런 장이 2012년도에 있었었고 그리고 한참 동안 횡보하다가 2016년도에도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되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내려가면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제가 급락을 봤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16년도에 악재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수 역시도 횡보를 했습니다. 17년도 들어서 그나마 이제 올라갔던 게 저런 부분인데 시장이 횡보를 했었어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장주들은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주를 사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나 IT 업종에서의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IT의 다른 업종들이 다 올라갔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가고 바닥에서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장주만 저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저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대장주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 좋다는 건 알았어. 좋다는 거 알았는데 왜 이거를 꼭 사야 하냐? 나는 테마 사고 싶어. 테마주 좋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투자하시면서 특히 이제 지금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선거를 이렇게 딱 시작해가지고 내일장 이제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하면은 또 막 종목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거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량주나 대형주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대장주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추세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이 종목이 가겠다고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2년 동안 올라갔어요. 쉬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한번 바닥을 잘 찾은 종목들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수년간 이어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연말에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연말 보내고 나서 내년 초까지 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5개월, 6개월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저점에서 그냥 아주 그냥 널려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 중에서 강한 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장기 우상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동안의 우리나라 증시에 각 대장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화면으로 제가 또 빅데이터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 기억나시죠?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도 힘들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랑 되게 비슷해요. 올해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 중인데 그때도 그랬지만 그 이슈가 끝난 이후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올라갔어요. 보시면 자동차부터 조선, 정유, 철강, 화학, 건설 그 이외에도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그런 많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올라갔어요. 상승폭은 작게는 100%에서 많게는 300, 400%까지 4배, 5배 올라간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장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2018년도라는 굉장히 어려운 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장에서 벗어나는 그런 출구 전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출구 전략을 꼭 세워야 한다. 이 하락의 긴 터널의 끝을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출구에 대한 전략들을 지금 세워야 된다. 그게 바로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9년도에는 현대차와 뭐 현대중공업, 금호석유, LG화학, 고려아연,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거의 2년 동안 200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거의 길게는 3년 동안 우리 시장 자체를 거의 지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쯤에 주도주 강의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LG화학 막 3배씩 올라가고 했던 거. 지금 보면은 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당시에는 분명히 가능했어요. 지금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2012년도가 되니까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조정을 받고요.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IT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강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12년도에 10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비슷한 자리에 있었던 네이버도 주가가 제 기억에 4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3, 4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14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중국에 대한 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에는 화장품이라는 업종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종목들의 대장주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이 막 차트 보면은 무슨 장대봉이 그냥 막 전봇대처럼 세워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 차트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막 3배, 4배씩 올라갔던 종목들이고요. 그 같은 시기에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철강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제 고려아연이나 고려제강 같은 종목들. 포스코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장 기업이 맞지만 포스코는 오히려 저 시기에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강했던 종목이고 후반부부터서는 좀 이렇게 별로 좋은 내용이 많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종목이 저 당시에 대장주였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부터는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15년도부터는 바이오주, 제약주, 헬스케어주 생각 많이 나시죠?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그리고 뭐 유한양행 최근에 유한양행 굉장히 세죠.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당시 시장을 이끌었었고 몇 배씩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계속 돌고 돕니다. 테마라는 것과 이런 주도 업종들을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작년에 강했던 종목은 올해는 쉬었다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돌지 않아요. 한 번 갔으면은 다른 거 가고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내가 고점에서 종목을 잘못 샀다고 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4, 5년 그냥 후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장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현재 주가가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거의 다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저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주들이 분명히 몇 개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끌었던 종목들이 잘 간다는 거. 그리고 16년도, 17년도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들 제약이나 안랩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통령의 후보 관련주라고 해서 당시에 많이 갔던 적이 또 있었었죠. 뭐 루머 같은 것도 돌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장이 있었었고 2018년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면서 건설주나 철도 관련주들 뭐 최근에도 잘 올라가고 있죠.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저런 종목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상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배, 3배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 나도 저거 살 걸. 아 괜히 또 이거 조그만 거 사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있네. 저거 들고 있었으면 1년 동안 편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대장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대장주라는 것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우리 증시에서 종목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종목들이 한 번 가면은 쉬었다 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텀이 몇 년씩의 텀이 있지만 그래서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올라갔었고 또 최근에 쉬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연도별 그 업종별 대장주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 종목들이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못 적어두신 분들은 방송 다시 보기 위해서 꼭 적어두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형주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있죠. 스몰캡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런 대장 업종들은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요. 개인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그런 종목을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일자 차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돼버리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잘못 사지 않으시려면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 합해봐도 전체 종목이 코스피 200이라는 건 200개 종목이고 코스닥 150은 150개 종목이니까 저 350개 안에서 종목만 잘 고르시면은 거기에서 2,000개 종목들 뒤지는 것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종목을 찾는데 오늘은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강의가 끝날 것 같으면은 제가 대박스쿨 방송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 요 대장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지표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강의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서 제가 방송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대장주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오주나 제약주나 막 이런 거 남북경협주나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적풍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교체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요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좀 풀어드릴 거고 제가 오늘 준비한 지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2차 파생지표라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보조지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표를 합성시켜서 만든 어떤 특수한 그런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파생지표를 이용한 저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현대로템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현대로템이 올라갔던 게 아마 제 기억에 아마 이 종목이 2배에서 한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걸로 2배 가까이 올라갔구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로템이 올라가기 직전에 저렇게 잡을 수 있는 저런 매매 도구가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차트에 저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면은 위에 이제 빨간색이 있을 때는 사면 안 되고요. 파란색으로 들어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딱 봤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사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HTS 그 기능에. 저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저런 기능은 사실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발견한 사람들만 그냥 자기만 사용하고 그냥 괜찮네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저렇게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구간을 표착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올해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 갔던 종목 중에 신세계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신세계. 우리 저 이마트 기억하시죠? 이마트 신세계. 그래서 신세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저점에서 저 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도인가요? 17년도죠. 그렇죠. 17년도에 한 가을쯤에 바닥에서 출발할 때 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저 파생지표로 대입을 시켜보면은 저 시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저렇게 파란색 구간이 기본적으로 차트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주가가 같이 만났을 때 사는 거고 저기 중간에 보시면은 주가는 저 위에 떠 있는데 지표가 파란색이 저 바닥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런 자리는 물론 사도 되지만 그렇게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고 여기처럼 저점에서 출발하는 저런 자리에 있을 때 저런 자리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기 되게 좋은 자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약 35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은 저런 자리에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놓쳐가지고 막 아쉬워하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인데 신라젠도 사실 작년에 막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막 건들 수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저는 올해 들어서 신라젠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은 작년에 저 밑에서 사는 기회를 한번 제외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라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거의 다 손실이실 거예요. 이미 바닥에서 저만큼 올라온 다음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 350개 되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한 10대 개가 돼요. 한 10개, 20개 정도 종목들이 저 구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을 한정 지어둔 이유가 뭐냐면 우량주예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량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거기 포진이 되어 있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자리는 굉장히 무서운 구간입니다. 공포스러운 구간이고요. 팔고 싶고 던지고 싶고 절망적이고 저런 자리 있으면은 밤잠도 안 와요. 그런 구간에 있을 때 우량한 주식은 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부터 우량주에 대한 말씀 진짜 많이 드렸죠. 10월 달부터 시장 무너지면 우량주부터 사야 된다. 코스피 지수가 2000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량주부터 사라. 제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한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살 수 있는 한 가지 팁.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 딱 중간 선거에 대한 플랜들 잡아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시장에서 뉴스 나오는 것들 진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지만 제가 한마디로 압축해드렸죠. 중간 선거는 이거 보면 된다. 딱 주요 업종 3가지. 거기에서 일단 내일 분위기 보고서 매매하면은 단타 수익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부분들을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파상지표는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이제 딱 세팅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실제 매매하는 그런 구간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 공개 방송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이 아니면 들으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이 한 번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 지표를 통해서 매매하시면은 진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것 같아서 저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하루만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공개 방송 통해서 이것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종목들 못 찾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오셔야 됩니다. 종목 팔아서 현금은 생겼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 이분들께 필요한 강의가 되겠고요. 제가 이따가 야간 공개 방송에서 살짝 오늘 오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